책자와 추정분담금이 등기로 발송이 될 예정이에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지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주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펜이 있어야 되고요. 물티슈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소유주가 나 혼자일 때, 혼자서 주택이나 토지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신 분, 그러니까 그냥 다 내 거라는 거죠. 나 혼자 소유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의서를 쓰시면 됩니다. 총 4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두 번째로 조합 설립 동의서 앞면과 뒷면 작성하시고, 세 번째로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이 조합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의 이용을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그러니까 소유주택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를 좀 적어주시고요.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위치에는 등촌동 소유주택의 주소 혹은 토지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뭐 지분 면적을 적는 부분은 그냥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사무국에서 적어도 무방하다고 변호사님께 이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어려운 면적 부분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랑 소유주택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틀리지 않고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전화번호도 틀리시는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막 호수 잘못 적거나 소유주택 주소도 잘못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서류를 보고 내 기억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적어주시고, 아래 빈칸들은 안 적으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의에 체크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지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는 지장을 한 번만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조합 설립 동의서는 앞면과 뒷면의 지장을 2번이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앞면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맨 위쪽에는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아래 칸에 이제 소유주택 주소를 적는 란이 있고 면적란도 있는데 요거는 안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소유주택 주소 정도만 적어주시고, 근데 면적은 그냥 웬만하면 안 적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비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면 맨 아래에 이제 법에서 개별 추정분담금을 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편물로 이제 추정분담금 고지서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다라고 성함을 쓰시고 지장을 찍으면 되고요. 뒷면에도 지장을 한 번 또 찍어야 돼요. 요렇게 날짜 쓰시고 성함 쓰시고 지장 찍으시고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또 지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5개 구역에 이 거민 동의서 신청하신 대표분들, 주민합의체 임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 구역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설립이 된 이후에는 조합장이 있으니까 조합장이 개최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대표자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위쪽에는 요 5분의 개인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권리 내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택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 쓰시고 지장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팩스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팩스는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는 사무국에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텐데, 요럴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우인데요. 이제 여러 명이서 한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로서 소유하신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공유자 분들의 경우는 대표조합원을 선출을 하셔야 돼요.
대표 조합원은 공유자 여러 명에서 논의하셔가지고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럼 부부 중에 한 분이 좀 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총회에 참석을 좀 웬만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대표 조합원을 해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조합원과 대표가 아닌 공유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요거를 공유자 분들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복잡한 거죠. 스스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서로서 지장을 찍어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은 한 가지를 더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4가지도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대표 조합원이든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분들이든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공유자가 5명이면 5분 모두 다 문자도 받으시고 전화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각자 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두 번째로 조합 설립 동의서 앞면 뒷면은요,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한다라는 창립총회의 의사 표현을 이 대표 조합원분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공유자들께서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서 대표자를 뽑는 내용들, 그 5분 사진 기억하시죠? 여기에 대한 선임 동의서도 총회에 나와서 의결권을 행사하신 대표 조합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복잡한 대표를 뽑는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공유자들의 신분증을 좀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5개로 복잡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방법은 위에 적어주시고 면적 같은 건 비워주셔도 되고요. 아래 동의 체크해주시고 성명 쓰고 지장 날인 해주시면 되고, 조합 설립 동의서는 대표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표결을 하는 대표 조합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을 해주시고 아래는 앞면에 지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성함을 쓰시고 지장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 동의서도 대표 조합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소유주택의 주소를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지장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선임 동의서는 회의를 하셔서 누가 대표를 할지를 공유자 분들께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장을 찍은 공식 문서로서 알려주시는 거죠. 요 경우는 지금 3분이 공유자라고 지금 가정을 해봤는데, 희동구님, 히딩크 감독님과 홍길수님과 둘리가 있는데, 이제 총회에 참석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 분이 사실 대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표 조합원은 지분이 적은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의를 잘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시는 거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은 이제 공유자 분들께서, 소유자 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일이고, 아마도 히딩크 감독님은 한국에 오시는 일정이 별로 없겠죠. 해외에 많이 있으니까 좀 대표 조합원을 하면 총회 참석이 좀 힘드실 것 같고, 둘리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홍길수님이 대표 조합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소유권 적는欄비워두셔도 되고 면적란 비워두셔도 되고, 누구를 대표 조합원으로 뽑았는지 홍길수님이라면 홍길수님 이름을 위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장 찍는欄 대표자 옆에 홍길수님 이름 적으시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으시고 홍길수님 지장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리님이랑 희동구님은 아래 위임자로서 이 개인정보를 적어주시고 지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이 한꺼번에 한 집에 사신다면 모여서 같이 작성하시는 거가 제일 빠르고, 혹 다른 곳에 사신다면은 이런 분들은 사무국에서 우편을 각각 주소지로 모든 공유자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고요.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그 우편으로서 보내드릴 텐데, 일단은
한 집에 살면 참 요거 작성하기도 편하실 텐데 다른 집에 사신다라고 하면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모여서 작성을 하시든 좀 작성을 같이 해주시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분증 사본은 세 분 모두 다 이렇게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복습을 해보면요. 소유주는 나 혼자, 단독 명의로 소유하신 분들은 비교적 공유자분들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쓰시고, 두 번째로 조합 설립 동의서 앞면의 지장, 뒷면의 지장 작성을 해주시고요.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서 5분의 이 토지 소유자들이 대표자로 지금 검인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경우는 여러 명에서 소유한 공유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출해서 총회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조합원은 지분이 작은 사람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유자분들은 모두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각각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를 선출했다면 대표 혼자서 이 조합 설립 동의서 앞면 뒷면 작성해 주시면 되고, 대표 혼자서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되도록이면 한 곳에 모여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이 사실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혼자서 하기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요. 그냥 우편 받은 그 우편물을 뭐 뜯지 않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를 꼭 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검인 동의서가 들어있으니까요. 검인 동의서는 수량이 한정이 된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은 구청에 도장이 찍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정적인 수량이기 때문에 보물과 또 같은 거예요. 저희가 잃어버리면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꼭 동의서를 우편물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을 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는 우편으로 요 사무실의 주소로 우편물 발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